거인사생의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태, 염종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코너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할까요? 예. MBC 해설위원을 맡은 이제 올해부터 부산 MBC 재미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 부산 롯데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디테일한 야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박정태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MBC 해설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박정태입니다. 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그리고 감독님과 여러 가지 팬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속속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예. 진짜 이거 2024년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아니 뭐 92년도 우승 멤버잖아요. 지금 레전드 5명 중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난주 얘기를 잠깐 건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 경기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홈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지막에 일요일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격의 달인 우리 박정태 해설위원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대 0에서 네. 그 센터 보는 선수가 실수를 최지훈 선수. 예. 실수를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지금 상당히 집중력을 높여서 6대 6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마지막에 또 맛있게 또 김은중 그 마무리 투수가 이제 또 변화구를 던지는 거를 네네. 사실 그 SSG 에리데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감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감독님이신데 네네. 그분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야구는 이겨야 한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량이 좋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봄대라는 이야기가 많듯이 네네. 그 김태형 감독님은 모든 리듬을 바꾸는 감독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면 예. 뭔가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142게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두 경기 지금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팬들이 좀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 우리 염정석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경기는 이제 완패했죠, 그죠? 네. 뭐 투수가 엄청 썩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타격도 좀 그런 편이고. 그러니까 윌커슨에 대한 얘기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윌커슨 선수가 1선발이고 뭐 예상에는 반지 선수가 2선발을 하지 않겠나.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죠, 박세웅 저도. 선수가 나왔는데 네네. 두 선수 모두 1, 2선발 선수로서의 어떤 면모는 보여주지 못했고요. 거기에 타선도 조금 뭐 마지막 일요일 경기는 조금 뭐 화라산 같이 마지막에 좀 터졌지만은 사실 그게 늦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타선은 조금 쉬었고 이게 뭐 타선과 투수의 어떤 엇박자인데 이런 경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힘 빠지거든요. 팬들이나 뭐 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그렇죠. 힘 빠지기 때문에 사실 지난 주말 두 경기는 그렇게 썩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윌커스 선수도 조금 더 1, 2선발이면은 이닝히트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없었다고 봐요. 예. 그 뭐 예. 천천히 말씀 나누고. 네, 이어서 시범 경기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롯데는 시범 경기 첫 시리즈부터 2연승을 달성했는데 예, 신세계 랜더스의 경기였죠. 출발이 무척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범 경기 1, 2차전 예, SSG였어요. 타선 폭발했고 그리고 네네. 우리가 개막전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개막전 전에 한번 팬들도 기대했고 좋은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막전 두 경기는 사실 그 두 경기와는 엇박자가 났습니다. 네네. 투수는 투수대로 좋은 내용 보여주지 못했고 타자는 타자대로 좀 싸늘하게 식었고 네네. 단지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 마지막 이닝에 보여줬던 그 어떤 폭발력, 집중력 이거는 또 우리 한 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제
이제 또 한 주 시작하는데 네네. 또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정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범 경기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지금 타순이 윤동희,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 한동희, 김민성, 노진혁, 유강남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엔트리가 한동희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슬러거가 없다. 이게 클러치 능력 있는 선수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그대로 뭐 전준우 선수가 지금 4번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전준우 선수의 어떤 파워면을 봤을 때는 사실 4번 타자에 뭐 중용될 수 있는 배치될 수 있는 파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대호 선수가 이 은퇴한 이 자리에 과연 포스트 이대호를 누구를 세우느냐 이게 참 모든 팬들이나 어떻게 보면 야구 관계자들이 관심사였는데 거기는 네네. 결국에는 한동희 선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동희 선수가 사실 실패한 거고 네. 올 시즌에는 그래도 1월 달에 미국 가면서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네. 시범 경기하면서 그 아쉬운 부상 때문에 이게 뭐 김태형 감독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어떤 파워 있는 선수들이 4번에 네. 배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롯데 타선이 이게 파워가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결국 네. 그건 레이에스 선수가 조금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레이에스 선수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뭐 4번 타자로서 뭐 삼진은 좀 많더라도 홈런을 많이 쳐주는 네네.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구와는 좋고 네. 좀 타율도 한 3할 근처까지. 그냥 중장거리 요런 이렇게 느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 롯데가 이게 참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빨리 돌아오는 것밖에 없겠죠. 한동희 선수가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기대감인데 작년에 좀 못 해줬는데 올해는 좀 잘 해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또 부상도 빨리 좀 나았으면 합니다. 그 저희가 생전 못 들어가지고 내 복삭은 파열이라고요. 박 감독, 박정태 해설위원님. 예.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도 그렇고 지금 한동희 선수도 그러니까 옆구리 부상인데 예. 내 복삭은 파열이라면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복사근 파열이라는 부분들은 우선 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을 때 잘 오는 예. 그 부상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한동희 선수나 김민석 같은 선수는 수비를 연습하다가 다친 거고 네네. 지금 감에서도 보시다시피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타격 감각도 좋아졌고 예. 굉장히 지금 신체적으로 다른 애와 다르게 또 다른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텐데 워낙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또 게임하고 또 연습 게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되지 않는 이렇게 컨디션 상태에서 그 부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선 아까 염종석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롯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테이블 세터도 사실 필요합니다. 네네. 테이블 세터도 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장타니까 한동희 선수의 부상은 굉장히 좀 롯데로 봤을 때는 좋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8차례 시범 경기를 치러서 3승 5패. 당초 예정된 10경기 우천 취소 경기가 2차례. 두산과 KT전. 성적은 10개 구단 중에 8위. 시범 경기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봄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봄대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좀 이겼으면 어떨까. 그 주말 경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침체된 수비, 침체된 투수력, 타격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염종석 해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경기 성적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컨디션 관리차, 뭐 컨디션 점검차 아니면은 뭐 신인급 선수들이 감독 코칭 스텝이 어떻게 이 선수를 활용하느냐, 뭐 그런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순위나 성적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고요. 네네. 이제 시즌 2게임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동현 앵커 얘기하신 대로 뭐 2경기로 모든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마지막에 우리 6득점 한 거 그죠? 네. 분명히 경기 내용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투수와 타자의 어떤 엇박자 이런 부분을 조금 시즌을 치르면서 좀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이제 투수가 좀 안 좋을 땐 타자가 컨디션이 좋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같이 침체되고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 넘어질 때는 쭉 길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어떻게든 좀 타격이 안 좋을 때는 또 김태형 감독의 어떤 용병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롯데가 이제 시범 경기를 마친 다음에 정규 시즌에서 키 플레이어는 고승민, 나승엽, 전미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새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먼저 박정태 해설위원님. 사실 고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타율 1위. 예, 시범 경기. 지금 장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지만 예. 이렇게 타격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고성민 선수의 기대가 팬들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김태형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뭐 그 1, 2년 차면 신인급이나 마찬가지의 네네네. 선수인데 굉장히 이렇게 포볼도 많고 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베테랑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볼넷을 진짜 많이 얻는 예. 모습들이. 이 성구안과 컨택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타자 출신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타고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나승엽 선수가 1루를 이제 붙박이로 맡게 됐습니다. 근데 나성엽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신인 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좀 호리호리하고 파워 면에서 방망이를 칠 때 보면 컨택 능력은 있을 것 같지만 힘이 파워가 딸리게 되면 네. 이게 그 컨택을 이렇게 유지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힘에서 밀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무를 갔다 온 다음에 예, 몸이 2배가 돼서 돌아왔어요. 몸이 2배로도 되고 파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이제 그 시너지 효과로 컨택 능력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정우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예, 우리도 메이저리그도 한번 보냈으면 좋겠는데 나승엽이다. 예. 어쨌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나승엽 선수를 지목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미르 선수는 염종서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미르 선수 투구 던지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막 위기 탈출 능력도 대단하고 많이 꺾이더라고요. 커브도. 힘은 넘칩니다. 뭐 항상 보면 그죠. 뭐 타격할 때 보면은 파워도 있고 힘은 넘치는데 결국에는 프로야구의 어떤 선수들 몇 면을 보게 되면은 하이 클래스의 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전미르 선수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미르 선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 반 걱정 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선수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지금 올해 어쨌든 타자와 투수 시범 경기 때는 좀 이런 쪽으로 연습 경기 할 때도 그렇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투수 쪽으로 아마 정착은 할 것 같아요. 지금 투수 정착할 것 같은데 조금 뭐 이렇게 디테일한 면을 따져보면은 파워도 있어야 되지만은 좀 요렇게 손가락 장난 칠 줄 알고 기교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보통 투수만 얘기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젊을 때는 빠른 볼을 무조건 많이 던지는 거였는데 요즘은 타격 기술들이 너무 업이 돼 있기 때문에 투수가 마운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사실 150km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요즘 다들 다 쳐내거든요. 변화구의 능력들 타자와의 타이밍 싸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미르 선수가 좀 잘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처지는 시즌이 되느냐 하는 건데 본인이 조금 힘으로 빡지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것만 조금 바꿔준다면은 충분히 자신감 마운드에서 어떤 자신감 보이는 모습들은 좋거든요. 제2의 염종석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피치클럭 얘기 ABS 심판이 볼 판정이 높은 볼에 대해서 굉장히 후해지고 낮은 볼은 웬만큼 존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좀 볼이 선언되는 경우가 많고 박정태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만약에 제가 선수라고 봤을 때 이 볼 판정을 보게 되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높은 볼에 호환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변화구라든지 특히나 만약에 패스트볼이 좀 빠르고 좀 떠오르는 투수 같은 경우는 타자가 굉장히 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어렵고 타자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이 레벨 스윙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떠오르는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을 고성민 선수가 네. 포인트를 앞으로 당겼다는 상황에 네.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 타자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조금 뒤로 그 컨택을 잡는 타자들은 굉장히 불리하다. 아, 그러니까 이 ABS 시스템 하에서 높은 예. 공을 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맞습니다. 컨택 능력을 조금 어. 앞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낮다고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은 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수도 그렇지만 조금 스피드가 약한 투수한테는 이 볼 카운트 판정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고 네네. 조금 빠르고 조금 떠오르는 패스트볼을 갖고 있는 투수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이 되죠. 저는 뭐 어쨌든 그 팬분들을 봐서라도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서는 좀 피치클럭 같은 경우에는 저 염종선 해설위원한테 투수가 이렇게 피치클럭 막 세고 있으면은 조금 압박감을 느끼겠죠. 어떻게 아유, 압박감 많이 느끼죠. 예. 많이 느끼고 뭔가 투수는 볼 던지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물론 뒤에 수비수들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거 초가 이게 눈에 정면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이죠. 많이 쫓기는데 네. 저도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냥 TV로 봐도만 이게 숫자가 보인다 이러면은 많이 쫓길 것 같아요. 사실 노련한 선수들은 뭐 많잖아요. 뭐 루틴이 뭐 이렇게 로진도 한번 묻히고 막 스파이크도 한번 하고 막 근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제일 큰 거는 결국에는 이제 투수가 본인이 어떤 볼 배합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은 포수를 전적으로 믿고 가느냐 아. 요 차이가 아마 클 것 같습니다. 피치클락을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아. 본인들이 고개 몇 번 흔들면 예, 볼 배합을 하는 어. 투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선생활 할 때 보통 한 8대2, 9대1 정도로 포수를 믿고 가거든요. 예. 예, 예. 결국 믿고 저 볼이 맞다 생각해야 내가 내 투구를 할 수 있고 내 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닌데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타자에게 질 확률이 높거든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맞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어떤 투수의 스타일들 본인이 볼 배합을 하느냐 아니면 포수의 볼 배합을 전적으로 따라가느냐 그게 피치클락 걸리냐 안 걸리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얘기는 염정석 해설위원만이 할 수 있고요. 아까 저 박정태 해설위원도 ABS 딱 시스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두는 타자들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볼이 떠오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떠오르는 볼을 그리고 높은 볼을 많이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를 준다면 예. 어쨌든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치지 않으면 전부 다 스윙입니다. 예. 스윙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인트를 앞에 두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기아와 3연전하고 NC와 3연전 이제 있는데 와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이 거인사생을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아 3연전, NC 3연전 일단 NC 3연전은 저희가 이제 셋이서 1, 2차전은 함께 이제 해설을 중계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염정석 해설위원님. NC 우리 낙동강 시리즈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사실 좀 밀리는 시즌도 있었고 좀 롯데가 좀 성적이 우세한 시즌도 있었는데 올 시즌 이제 홈 경기에서 제대로 만났거든요. 네네. 일단 제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부산 경남을 같이 아우르는 롯데지만은 그래도 NC와 롯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미나게 그냥 팬분들 재미나게 볼 수 있게끔 선수들이 좀 분발해가지고 2승 1패 우세 시리즈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네. 거기에 우리가 또 해설을 하면서 응원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정 기아가 그 전력이요. 이범호 감독 들어오면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올 시즌 일단 1차전, 2차전 보니까 기아와의 원정에서 좀 1승이라도 하고 와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박정태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아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전력으로 우승팀 못지않다. 그렇죠. 지금 4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나성범 선수가 또 이렇게 부상으로 그 이탈을 했는데 형님 리더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최용우 선수 뭐 이런 선수요. 이범호 감독에 감독.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고참이 많은 최영우 선수라든지 이런 네네. 리더십들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파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원래 타격이 좋았던 팀이지 않습니까? 팀인데 워낙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구조가 타격의 타순의 구조가 네네. 다른 어떤 팀보다 뭔가 짜임새가 있어요. 짜임새가 좋죠. 롯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박정태 해설위원님. 아니요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님 같은 네. 경우가 사실 좋은 명장의 감독이 오면 5성 이상의 효과를 본다.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정설이 있고 김태형 감독님의 강단과 지금 연정설 해설위원 이야기한 대로 두 게임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네네. 김태형 감독님입니다. 예. 워낙 그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팬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경기에 지는 것도 굉장히 싫지만 네네. 더 싫어하는 거는 포기하는 거라고 예. 부산 팬들은 보니까 김태형 감독님은 포기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산 팬들이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기대하는 게임을 해주지 않겠다. 예. 그리고 격려 응원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두 경기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29일에 MBC 야구 중계 하니까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박정태 해설위원, 염종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